뉴스쇼 목요일의 코너입니다. 한 주의 따끈따끈한 여론조사 결과를 열어보는 시간, 이택수의 여론. 오늘도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의 이택수 대표 나오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이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송유곤 군의 그 논문 표절 얘기 앞에서 인터뷰했는데 정말 논문도 그렇고 여론조사도 그렇고 아주 소수점 하나하나까지 디테일까지 정확해야 되는 거죠. 그게 맞습니다. 생명이죠. 그렇습니다. 네, 그런 사명감으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로 오늘도 밤잠 설치고 네. 따끈따끈한 정확한 조사 결과 가지고 오셨는데 오늘 첫 조사는 마침 오늘이 김영삼 전 대통령 연결식이 있는 날이어서 사실 김영삼 전 대통령에 대한 재평가가 한 주 내내 이루어졌잖아요. 그렇습니다. 관련된 여론조사를 하셨다고요. 저희가 2009년도에 국가 발전에 기여한 역대 대통령 조사를 했었는데 예. 당시에는 김영삼 대통령이 매우 낮게 1.3%밖에 안 되는 지지를 나타냈는데 국가 기여도 조사. 네. 김영삼 전 대통령이 서거한 다음에 이번에 6년 만에 조사를 다시 해봤는데요. 재평가가 이루어진 만큼 많이 지지율이 상승했을 것으로 전망이 됐었는데 4.1%로 2.8%포인트 상승했습니다. 2.8%포인트 상승한 국가 기여도 조사. 네, 그렇습니다. 그거는 김영삼 전 대통령만 볼 것이 아니라요. 네. 역대 대통령 전체에 대한 국가 기여도 조사 결과는 어떻게 나왔어요? 저희가 선호도 방식이 아니라 국가 기여도 방식이었기 자, 여기서 때문에 중요한 건 선호도, 지지도가 아니라는 거. 그렇습니다. 선호도 방식으로 하면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조사기관도 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1위로 나오고요. 예, 예. 국가 기여도 조사로 하면 박정희 전 대통령이 항상 1위로 나오는데 박정희 전 대통령이 40.7%로 1위였고요. 노무현 전 대통령이 29%로 2위, 예. 김대중 전 대통령이 14.1%로 3위, 그리고 YS가 4위로 나타났습니다. 4.1%로 4위. 네, 격차는 크지만 그래도 과거에 비해서 4위로 올라섰다는 점이 좀 눈에 띄는 대목이고요. 그러네요. 특히 통합과 화합을 강조한 만큼 예. 호남에서 지지율이 전국 지지율이 4.1%에 불과했는데 광주 전라 지역에서는 8.6%로 예. 높았고요. 또 무당파층에서 7.6%로 높아서 예. 그래도 마지막 가시는 길이 외롭지는 않으실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그런가 하면 김영삼 전 대통령의 분향소가 저 유엔 한국 대표부에 마련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반기문 사무총장도 이 분향소에서 조문을 했다 뭐 이런 뉴스도 나왔는데 네. 반 총장, 반기문 대망론 나오고 방북한다 얘기 나오고 이 분향소 표정 나오고 이러면서 이번 주 여론조사 결과는 어떻게 나왔을지 궁금합니다. 네, 반기문 총장이 저희가 머니투데이 더 300의뢰로 가상 대결을 조사를 해봤는데요. 1대1 가상 대결이요? 그렇습니다. 새누리당으로 나왔을 경우 또 그다음에 새정치 후보로 나왔을 경우 모두 상정을 하고 조사를 했는데요. 예. 만약에 새누리당 후보로 나왔을 경우에는 반기문 총장이 문재인 현 대표를 55대 33.9, 55대 33.9로 크게 앞서는 것으로 나왔고요. 새누리 반기문, 새정치 문재인 이렇게 1대1로 붙이면 55대 33.9. 그렇습니다. 그리고 새정치에서 박원순 시장이 만약에 후보로 나왔을 경우에는 예. 그보다 좀 높은 박원순 시장이 38.1로 나왔고요. 예. 반기문 총장은 51%로 아까보다는 조금 낮아졌는데 역시 격차가 한 13%포인트 차이가 나타나는 새누리 것으로. 반기문 51, 새정치 박원순 38.1로. 그래요. 그러면 새정치 후보로 반기문 총장을 상정해 보면 어떤가요? 반기문 총장이 55.1로 나왔고요. 김무성 대표가 31.7, 격차가 조금 더 벌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요. 이거 저 다 이기네요. 반기문 총장이. 그렇습니다. 8글자로 누가 나와도 이긴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거론되는 후보들 중에 유력한 후보들과 붙었을 때 누가 나와도 이기는 게 지금의 반기문 후보 그렇습니다. 반기문 총장 지지율. 네. 그러면 만약 박원순, 문재인, 김무성 이렇게 딱 찍지 않고 누가 나올지 모르잖아요. 사실 2년 후에. 가상 인물로 상정을 해놓고 조사를 해보면 어떨까요? 네, 저희가 불특정 타 후보. 그러니까 만약에 반기문 총장이 새누리당 후보로 나왔는데 새정치연합 혹은 야권에서 사람 이름을 거론하지 않고 불특정 타 후보와 1대1 대결로 붙는다면 어떻게 될지 질문을 해봤는데 반기문 36, 그다음에 야권 단일 후보 46, 10%포인트 지는 걸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나올지 모르지만 어떤 멋진 누군가가 나오면 반기문 총장보다 더 매력적인 사람이 나오면 난 그 사람을 찍겠다. 그렇습니다. 46, 반기문 36. 네. 그럼 새정치 후보로 반기문 총장이 나올 경우는요? 33.9%의 지지를 얻었고 그다음에 새누리에서 불특정 타 후보가 나오면 51.6. 새정치에서.
네. 새정치에서 나올 때 51.6. 네, 새정치에서 반기문 총장이 나왔을 때는 33.9고요. 예, 그다음에 새누리에서 불특정 타 후보가 나왔을 때는 박근혜 대통령이 득표했던 51.6% 예, 정확하게 똑같은 득표율이 나왔기 때문에 예, 이게 이제 어떤 걸 시사하냐면 아직 정치권에서 오염이 안 된 반기문 총장 지지율이 현재는 높으나 예. 지금 불특정 타 후보로 가상을 하면 아직 오염이 안 된 누군가 1대1 대결했을 때는 또 질 수도 있다라는 점을 시사하는 바라고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할수 이게 있겠습니다. 수치라서 말하면서 또 막 헷갈려요. 그러니까 새누리에서 반기문 후 총장이 나오고 네. 불특정 타 후보가 이제 같은 당에서 네. 예, 나왔을 경우에는 반기문 36, 그 가상 후보 46. 네. 반대로 새정치에서 반기문 총장이 후보로 나오고 새정치의 다른 인물이 또 나왔을 경우에는 33.9 대 51.6으로.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정치권에서 오염이 안 된 누군가로 상정했을 경우 그렇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지금 불특정 타 후보로 했을 때 여권에서는 뭐 김무성 지지자뿐만 아니라 오세훈, 뭐 김문수 지지자들이 모두 다 불특정 타 후보로 지지를 하는 것이고 예, 야권에서는 박원순, 안철수, 문재인 모두 다 단합된 득표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 단합하면 아무튼 또 굉장히 강력한 지표가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지표라고 지금 이제 할수 있습니다. 청취자 문자도 들어오는데 변영신 님은 근데 반기문 총장을 아직 이제 대선 후보로 놓기엔 좀 이른 거 아니냐. 우리에게 보여준 어떤 결과물이 정확하지 않지 않느냐라는 문제 제기를 하셨는데 실제로 네. 사실상 대선 국면 전에 인기를 왕창 얻다가 막상 국면에 아주 적극적으로 진입을 하게 되면 그 네. 거품이 꺼지는 사례들이 과거엔 좀 그렇습니다. 있었죠. 지금 당장 이제 현 정치권에 있는 안철수 전 대표가 안철수 현상이라고 새 정치에 대한 기대감을 모두 한 몸에 받았다가 좀 많이 꺼져 있는 상태고요. 예. 근데 과거에 고건 전 총리가 그랬었고 또 지난 지방선거 때 김황식 전 총리가 나왔다가 또 실패를 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많은 국민들이 좀 우려를 하고 있는데요. 이번 조사는 머니투데이 더 300 의뢰로 11월 23일과 24일에 양일간 전국 1000명을 대상으로 유무선 임의 걸기 방식으로 진행을 했고요. 자동응답 방식이었습니다. 응답률은 5.2%,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였고요. 예. 아까 국가기여도 조사는 조사 방식은 같았고요.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플러스 마이너스 4.4%, 응답률은 4.6%였습니다. 예, 여기서 또 말씀드릴 것은 응답률이 5%라고 해서 1000명 중에 5%를 조사한 게 아니라는 거. 그렇습니다. 예, 1000명을 다 채운 거라는 거. 그러려면 5% 2만 명을 조사한 2만 명 조사한 겁니다. 예.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죠. 우리 뉴스쇼의 의뢰로 정말 발빠르게 조사하신 게 하나 있어요. 네. 저희가 어떤 조사를 했냐면 복면금지법. 지금 당청에서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고 가장 박근혜 뜨거운. 대통령이 직접 국무회의 때 언급을 했기 때문에 지난 주말부터 계속 예. YS 서거 전국에서도 이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조사를 했는데 예. 복면금지법에 반대한다는 여론이 생각보다 높게 나왔습니다. 54.6%. 복면금지법 반대가 54.6%. 찬성이 40.8%로 대략 한 14%포인트가량 반대 의견이 높았는데 아유, 잠깐만요. 다시 한번요. 그러니까 시위할 때 복면을 쓰면 안 된다라는 복면금지법 찬성이 40.8, 반대가 54.6. 네. 생각보다 격차 크네요. 그렇습니다. 이게 지난 11월 4일 날 소개했던 역사 교과서 국정화 찬반 여론과 거의 비슷하게 나타났는데요. 반대가 당시에 52.6, 찬성이 40.8이었는데 이번에는 반대가 54.6, 찬성이 40.8%로 생각보다는 반대 의견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예. 이런 차이는 왜 생기는 걸까요? 이 분석이 가능한가요? 그 새누리당에서 발의한 내용에서도 불가피한 경우는 마스크를 쓸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지만 예. 그런 경우까지 모두 다 포함시켜서 복면을 금지한다는 것에 대한 어떤 반론이 좀 높은 것 같고요. 특히 박근혜 대통령이 국무회의 때 어제 강도 높게 얘기를 하면서 예. 어제 심지어는 조선일보 사설에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대통령의 국회 비판 너무 작고 심하다. 조선일보 사설에. 네네. 그렇기 때문에 보수 진영에서도 조금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적인 발언에서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타난 것이 이런 아닌가. 것은 그리고 아닌가. 진보층은 진보층대로 결집하는 현상이 나타났는데요. 이 조사는 11월 25일 날 성인 500명, 전국 성인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했고요. 조사 방법은 같았습니다. 응답률은 4.6,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4.4%포인트였습니다. 예, 오늘 복면금지법에 대한 여론조사까지 한 주간의 가장 따끈따끈한 이슈들 결과 가지고 소개해 주셨어요. 이택수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택수의 여론이었습니다.